자,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신경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항상성 조절 기제가 아닌 것은 항상성이란 인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 몰라도 자, 통합센터, 수용기, 운동기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아는 방식으로 자,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옵니다.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고 자, 여기가 척수하고 냅니다. 척수하고 내고 자,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감각정보죠. 감각정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정보가 이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를 거쳐가지고 판단, 통합,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운동신경을 통해서 움직임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신경을 통해서 자, 다시 감각정보가 중추신경에 들어옵니다. 중추신경.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감각정보가 중추신경에 도달하게 되면 이 중추신경 내에서 통합 분석을 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들어오는 감각신경, 분석 통합, 나가는 운동신경, 운동정보를 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감각정보, 정보가 수용된다. 수용기입니다. 수용기. 온통관계학 기억나십니까? 다양한 감각정보를 수용을 하고 중추신경에서 통합을 합니다. 통합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운동신경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조절기는 아닙니다. 자, 그 신경계의 문제 대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경의 변화와 상응하는 보상적 생리 반응에 의해 내부 환경을 작은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항상성입니다. 자, 항상성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벌써 오늘 3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문제도 항상성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그 에너지원의 대사 측면에서도 항상성이 나왔습니다. 항상성, 인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적합하게 짝지어 놓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생체 1급 문제인데요. 자, 볼까요? 가로는 중추신경계로부터 발생된 전기적 신호를 골격근으로 전달한다. 자, 감각정보 분석 통합을 해서 나가는 운동정보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겠습니다. 운동신경계,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죠. 중추신경계로부터 발사된 전기적 신호를 골격근으로 보낸다. 이 체성신경계지 않습니까? 체성신경계. 자, 그럼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 자, 나가는 운동신경입니다. 그럼 여기 운동신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의 세포체는 뇌간이나 척수에서 시작되며 축색은 근육 주변에서 분지하여 여러 개의 근섬유의 운동 종판을 형성하며 부탁된다. 자, 이 운동 단위와 관련된 거죠. 이 부분은 운동 단위. 자, 뇌 척수 그리고 신경을 통해서 근육이라고 합시다. 근육이라 하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분을 갖다 운동 종판이라고 하죠. 자, 들어오는 감각신경, 나가는 운동신경. 자, 이렇게만 딱 정확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경계와 관련돼서 다음 문제에서 제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자, 들어오는 정보다. 자극이다. 나간다. 반응이다. 자, 자극.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오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죠. 운동기관을 통해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말로 감각신경. 자, 이 운동신경. 자, 연합. 자, 들어온다. 감각신경을 통해 들어온다. 자, 감각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감각유련이겠죠. 자, 운동기관입니다. 그럼 운동유련이겠죠. 자, 이 부분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런의 정기적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흥분성 신경전달 물질은 세포막을 탈분극시키는 작용을 한다. 탈분극 맞습니다.
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은 탈분극, 세포막을 탈분극시킨다. 일단 몰라도 탈분극시킨다. 흥분성 자극은 탈분극시킨다. 자, 요 두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자, 억제성 신경 자극 전달 물질은 과분극시키는 작용을 한다. 맞습니다.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은 과분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 외우려면 과부가 걸립니다. 하나만 외웁시다. 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은 세포막을 탈분극시킨다. 자, 요 부분만.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은 탈분극시킨다. 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입니다. 아세틸콜린. 자,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의 대표적인 놈으로 감마 아미노빌릭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 모르셔도 됩니다. 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은 세포막을 탈분극시킨다. 자, 그리고 요 3번과 가와 3번을 연관해서 보겠습니다. 탈분극이 발생되면 세포막 내의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 가와 다만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뉴런의 전기적 활동 그리고 그 신경 전달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전기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탈분극하면 그 나트륨이 탈분극하면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탈분극이라고 합니다. 나트륨이. 자, 반면에 그 재분극은 나트륨이 아니고 칼륨이 세포 외부로 나오는 것을 재분극이라고 합니다. 재분극. 자, 요 두 개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탈분극, 나트륨이 내부로 들어간다. 재분극, 칼륨이 세포 외부로 나온다. 자, 이렇게. 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은 세포막을 탈분극시키는 작용을 한다. 탈분극은 나트륨이 내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트륨이 내부로 들어간다. 자,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동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운동 단위는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는 근 섬유수를 운동 단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하나의 신경 축색에 의해 지배받는 근 섬유를 운동 단위라고 한다. 자, 하나의 신경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 근 섬유수를 운동 단위라고 합니다. 자, 운동 단위가 동원되는 순서는 대체로 크기의 원리로 설명된다. 이 크기의 원리란 그 운동 강도가 낮을 때는 낮게 잡고 있는 그 ST가 그 운동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FT까지 같이 동원된다는 건데, 자, 이 그래프 해가지고 쭉 봤지 않습니까? 자, 걷기, 달리기, 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운동 단위 동원에 대해서 앞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큰 운동 단위들은 최대 근력 도달 시간이 짧아 지근 섬유로 불린다. 도달 시간이 짧다. 자, 빠른 것은 뭡니까? 지근이 아니고 속근이겠죠. 속근 섬유로 분리된다. 운동 단위의 동원 여부는 실무율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실무율이 all or none인데, 자, 요 실무율의 법칙. 자, 운동 단위의 동원 여부는 실무율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자, 이 실무율이란 그 탈분극이 일어나면 활동 전이가 발생된다는 것인데, 자, 이 부분도 그냥 문장 자체로 그냥 그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운동 단위의 동원 여부는 실무율의 법칙으로 설명된다. 자, 운동 단위였습니다. 운동 단위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단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관련성이 낮은 것은, 자, 운동 단위는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섬유를 뜻한다. 한 개의 운동 단위는 여러 개의 근 섬유를 지배할 수 있다. 하나의 운동 단위가 동시에 지근과 속근 섬유의 수축에 영향을 미친다. 운동 단위 하나는 지근이면 지근, 속근이면 속근, 이 하나만 가는 것이지 이 두 개 다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3번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운동 단위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 단위는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근 섬유수를 운동 단위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과 섬유의 비율이, 자, 신경과 섬유의 비율이 높은 것은, 신경 대 섬유의 비율이 높은 것은 큰 힘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경 대 섬유의 비율이 낮은 것은 작은 힘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고, 그리고 정교한 동작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눈과 같은 것은 정교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작은 힘과 정교한 운동. 자, 그리고 가자미근, 그 대흉근과 같이 큰 근육 같은 경우는 큰 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신경 대 섬유의 비율이 높다. 자, 많은 운동 단위가 가 있는 것이죠. 큰 힘과 관련돼서는.
자, 그리고 정교하고 작은 움직임 같은 경우는 운동 단위가 적게 가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운동 생리학은 운동 중 생명체가 어떻게 생리학적으로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운동이라는 뭐를 이용하여 인체가 뭐를 하는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인체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보시게 되면 자극, 적응, 자극 이 두 개 중이지 않습니까? 요 중에 찍어야 되겠죠. 자, 운동이라는 자극을 이용하여, 자, 내가 운동을 한다는 건 다 스트레스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자극입니다. 자극. 반응이 아닙니다. 반응은 그, 그 중추신경을 통해서 인체가 반응을 하는 것이죠. 자, 운동이라는 자극을 이용하여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이죠. 적응. 자, 적응하는 과정을 생리학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자, 그리고 자극과 적응입니다. 자극과 적응. 자, 이렇게 가와 다 두 개 중에 하나로 간추려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운동 생리학의 영역은 인체의 뭐라는 생리학적 수준에서 점차 진화하여 뭐와 신호 전달 체계 및 단백질 합성 및 발현이라는 세포 생물학 또는 분자 생물학 분야로 진화했다. 뭔가는 모르지만 일단 분자 생물학, 세포 생물학입니다. 자, 요것과 관련돼서 요 세포 있지 않습니까? 세포. 자, 위에 바로 세포 적으면 되겠습니다. 세포. 자, 그리고 운동생리학 연구 영역은 인체의 조직과 기관. 자, 좀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 분화됐다고 지금 지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저 주는 문제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시고 줄여 나가실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신경계 정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뉜다. 자, 중추신경계는 뇌와 그리고 척수가 있댔습니다. 뇌와 척수가 있댔다. 자, 말초신경계는 자, 감각운동신경과 운동신경이 있댔습니다. 자, 감각계와 자, 운동계가 있다. 자, 감각계 들어오는 정보, 운동계 나가는 정보였습니다. 자, 운동계는 자율신경이 있겠습니다. 자율신경과 그리고 체성신경이 있다고 했습니다. 체성신경. 자, 심장과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움직이죠. 자율신경이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육 같은 경우는 수의근이지 않습니까? 체성신경이 지배하고 있다. 이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나뉜다 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입니다. 자, 교감신경계는 인체의 뭐라 했습니까? 방위 반응계를 했습니다. 방위 반응계. 자, 그리고 부교감신경계는 뭐 에너지 보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감신경계는 그 인체 학교의 교장 선생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교감은 교감 선생님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장 선생님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죠. 그 심박수, 맥박수, 호흡수 이런 걸 다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된 게 교감신경입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이래 낮추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분된다. 자, 중추신경은 뇌하고 척수, 말초신경은 들어오는 감각신경과 나가는 운동신경으로 구분된다. 자, 운동신경은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이 있다. 자, 이 부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뇌와 관련돼서 자, 소뇌 하나 정도는 기억하시라고 했죠. 소뇌. 자, 소뇌는 신체 평형, 자세 유지, 자, 움직임 조절과 관련된다고 했습니다. 신체 평형, 자세 유지, 움직임 조절과 관련돼서 스피드 지각하는 효과와 제동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소뇌 꼭 정리를 하십시오. 소뇌. 자, 그리고 자, 보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감각 정보다. 감각 정보. 자, 온통 관기화를 했지 않습니까? 관기화. 온도, 통증, 감각적 정보, 기계적 정보, 화학적 정보.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고유 수용기 있겠습니다. 고유 수용기. 자, 고유 수용기와 관련돼서 근방추,
건방추, 그리고 관절 수용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방추는 근육의 길이를 감지하는 거고, 건방추는 근육에 가해지는 장력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팔씨름 같은 거 하다가 최대한 힘을 주게 되면 하다 갑자기 툭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건방추 때문입니다. 건방추. 반대쪽에 있는 주동근에 지나치게 큰 장력이 가해지면 기란근에 흥분성 자극을 보내 가지고 수축하게 만들므로써 근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건방추입니다. 관절 수용기는 관절에 가해지는 속도, 각도, 가속도, 압력, 그리고 변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고유 수용기. 자, 요 고유 수용기 요 부분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기출로 해가지고는 여러 개 나오지는 않았지만 고유 수용기와 손해는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것이 감각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했습니까? 구심성, 들어오는 구심성 신경이라 했습니다. 자, 운동신경은 나가는 원심성 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원심성 신경이라 했다. 자, 그리고 대뇌 같은 경우는 뇌 같은 경우는 대뇌, 간뇌, 중뇌, 교, 연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연수에 시상 있고 시상 하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시상 하부가 있다 했다. 자, 연수에 시상 있고 시상 하부가 있는데, 이 시상 하부에 내하 수체 전엽과 후엽에서 이 호르몬과 관련된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연수의 시상하부, 내하수체. 자,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운동 단위 했었습니다. 운동 단위. 하나의 신경이 지배하는 근섬유를 운동 단위라고 했습니다. 운동 단위. 자, 장단지 근육과 같이 큰 힘을 발행하는 것에는 신경대 근섬유의 비율이 높댔습니다. 많은 운동 단위, 그리고 안구 조절, 미세한 조절과 관련돼서는 신경대 근섬유의 비율이 적다고 했습니다. 적은 운동 단위. 자, 운동 단위 기억하시고, 자, 흥분성 자극이 도달하면 탈분국이 일어나고, 탈분국이 일어나면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유입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 자,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을 아세틸콜린이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 자, 딱 신경계는 딱 요 정도만 가지고 정확하게 푸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골격근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생리학 기출문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골격근과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격근의 구조. 자, 골격근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근육은 자,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근섬유는 근원섬유. 자, 근원섬유는 근세사. 자, 근세사는 액틴과 마이오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액틴이 마이오신 위를 미끄러지면서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축. 자, 이 부분 정리하셔야겠습니다. 자, 액틴이 마이오신 위로 수축한다와 관련돼서 근세사 활주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근세사 활주설. 자, 그리고 근섬유와 관련돼서 접근과 백근을 구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과 관련돼서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근섬유의 체계적 동원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적합하게 짝지어 놓은 것은. 자, 이 부분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강도의 운동 중에는 근력의 대부분이 무슨 섬유에 의해서 발생되며. 자, 운동 강도가 낮다. 낮은 운동 강도. 자, 좀 더 높은 운동 강도에서는 근장력이 증감에 따라 무엇 섬유가 동원된다. 마지막으로 전력 질주와 같은 최대 근력이 필요한 운동에서는 어떤 섬유가 이용된다. 자,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프로 해가지고 신경기에서도 잠깐 크기에 올려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동 강도가 낮다. ST 섬유 이용되죠. ST. 슬로우 티치지 않습니까? 슬로우 티치. 자, 운동 강도가 좀 더 높으면 속근이 이용되겠죠. 속근. FT가 이용될 것입니다. FT. FT 중에서도 A. 자, 중간 섬유죠. 자, 운동 강도가 높으면 FT, B 섬유가 이용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근과 지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근. 자, 지근,
속근, 지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속근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아까 유산소 시스템 할 때 그 모세혈관 밀도와 마이오글로빈 함유량에 대해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지근 같은 경우는 모세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고 마이오글로빈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성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성 운동에 적합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토콘드리아가 잘 발달되어 있다. 자, 요 세 가지. 자, 지구성. 자, 하나 더 한다면 피로에 강합니다. 피로에 강하다. 피로에 대한 저항이 높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근 같은 경우는 자, 모세혈관, 마이오글로빈 이런 게 어떻습니까? 낮겠죠? 낮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구성 운동보다는 순발성 운동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리고 뭐 ATP-PC라든지 근글리코겐 저장량이 높을 것입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근과 속근의 구분입니다. 자, 다음 중 신경 자극과 근수축 발생까지의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칼슘이 근형질 세망에서 방출된다. 맞습니다. 자, 칼슘 펌프에 의해서 칼슘이 제거된다. 자,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인데 자, 이 말 자체가 틀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근세사 활주설과 관련돼서 여러 단계를 갖다가 선생님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마지막에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아셔야 될 것은 자, 근세사 활주설과 관련돼서 단계가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이 단계와 관련돼서는 그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 3단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 단계, 자, 그리고 자극 결합 단계, 자, 수축 단계, 자, 재충전 단계, 자, 마지막 이완 단계. 자, 근세사 활주설, 근육이 수축하는 과정과 관련돼서 5단계로 나눕니다. 자, 안정 단계, 자극 결합 단계, 자, 수축 단계, 재충전 단계, 이완 단계입니다. 자, 지문에서 신경 자극과 근수축 발생까지 되지 않습니까? 요까지 단계입니다. 요까지 단계. 자, 이까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요 3단계까지에 대해서 말로써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나 같은 경우는 이 이완 단계를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입니다. 자, 안정 단계 특징 하나만 적어볼까요? 액틴과 마이오신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예전에는 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 약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근데 저는 그 액틴과 마이오신이 그 결합하지 않은 상태, 안정 단계다. 자, 자극 결합. 자, 신경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자, 근육과 신경 연접에서 흥분성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게 되면 근형질 내 소포에서 칼슘이 나오고 이 칼슘이 나오게 되면 이 칼슘의 감수성을 가진 트로포닌 자, 칼슘의 감수성을 갖는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 위치를 변화시켜서 액틴과 마이오신 복합체가 형성됩니다. 액틴과 마이오신 복합체가 형성된다. 자, 이렇게 저는 같이 따라 한번 해볼까요? 자, 신경자극이 주어진다. 신경자극이 주어지면 근육과 신경의 연접한 부위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면 소포라는 곳에서 칼슘이 분비되고 이 칼슘이 분비되면 칼슘의 감수성을 가진 이 트로포닌이라는 물질이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액토마이오신의 복합체를 형성한다. 자, 요 문장 같은 경우는 통째로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과정과 그리고 수축 과정에 대해서 묻는 부분인데요. 요 수축 과정 간단하게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수축 과정에서는 여기 수축 과정에서 ATP가 ATP 아제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근수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수축이 일어나는 것이고 재충전 단계는 그 액토마이오신, 액틴과 마이오신 복합체가 분리됩니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분리된다.
액틴과 마이오신이 분리되고 이해한 단계의 특징은 진짜 신경 자극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신경 자극이 주어진 것이고 신경 자극이 없으므로 신경 자극이 중단됨으로 이제 칼슘 펌프에 의해서 칼슘이 다시 그 소포 근형질 세망의 소포로 이동되는 것입니다. 자, 5단계입니다. 자, 안정, 자극결합, 수축, 재충전, 이완. 요 단계를 물어봤던 적도 있습니다. 요 단계 안정, 자극결합, 수축, 재충전, 이완. 자, 안정 단계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력이 약하거나 떨어져 있다. 자, 자극결합 단계 2단계가 중요하죠. 자, 신경 자극이 주어지면 근육과 신경 연접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게 되면 소포에서 칼슘이 분비된다. 칼슘이 떨어지다가 이 트로포닌이 칼슘의 감수성을 가진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액토마이오신 복합체가 형성되고 자, ATP가 분해되면서 수축을 하고 자, 액틴과 마이오신이 그 분리를 하고 액틴과 마이오신이 재순환한단 말입니다. 자, 신경 이완은 신경 자극의 정지로 인해서 칼슘이 소포로 들어간다. 자, 칼슘이 근형질 세망에서 방출된다. 자, 이 부분이죠. 칼슘이 근형질 세망에서 방출된다. 자, 칼슘이 방출된다. 자, 액틴과 마이오신이 결합하여 액토마이오신이 형성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액토마이오신이 형성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근수축을 위해 운동신경의 종말로부터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자, 요 키워드가 요 지문에 다 있습니다. 자, 자극결합 단계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 교재에 칼슘의 역할이라고 적어 놨을 겁니다. 칼슘의 역할과 관련돼서 이 부분을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중 근원 섬유에서 근수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칼슘 이온이 접합하는 부위입니다. 칼슘 이온이 접합하는 부위. 자, 이거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자, 신경 자극이 주어지면 자, 다시 지어 보겠습니다. 보자. 자, 여기 신경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근육과 신경 연접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소포에서 칼슘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칼슘이 떨어지게 되면 이 칼슘의 감수성을 갖는 트로포닌이지 않습니까? 칼슘의 감수성을 갖는 트로포닌입니다. 자, 볼까요? 다음 중 근원 섬유에서 근수축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칼슘 이온이 접합하는 부위는 자, 어디입니까? 트로포닌입니다. 트로포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근육은 자,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근섬유는 근원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근원섬유는 액틴과 마이오신 세사인 근세사로 구성되어 있다. 자, 지금 여기 근절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절. 자, Z선까지를 근절이라고 합니다. 근절. 근섬유 분절이죠. 근섬유 분절. 자, 지금 요 그림과 관련돼서 그 I 대 A 대 I 대 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자, 요 부분과 관련돼서 기출에 그 한 번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지만 요 부분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근육이 완전히 수축할 경우 자, 이 A 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A 대는 변함이 없댔습니다. 변동하지 않는다. 자, H지역은 근육이 완전히 수축했을 때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근수축했을 때 H대는 없어진다. I대는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좁아진다. 자, 다시 정리. 자, A대는 변함이 없다. A대가 요게 A대지 않습니까? 요게. 자, 여기 볼까요? 옆에 그림 볼까요? 자, 요 부분. 마요신만 있는 게 A대입니다. A대는 변함이 없다.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마이오신만 있는 부위. 자, 요 부분이 A대인데 요 중간에 자, 마이오신과 여기 액틴이 겹쳐 있지 않습니까? 요 중간에는 마이오신만 있고 액틴은 없습니다. 자, 마이오신만 있고 액틴만 없는 부위. 자, 요 부위를 갖다가 H대라고 했습니다. 이 H대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없어진다. 자, 요 A대, 마이오신 A대는 어떻게 됩니까? 변함이 없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I대지 않습니까? I대 같은 경우는 줄어든다. 자, 여기 지금
여기 트로포닌 위치 있잖아요. 트로포닌 여기 어디 뭐가 떨어집니까? 칼슘이 떨어진다. 자, 이 부분. 자, 근수축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꼭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자, 지금 그 여기 이거 중간에 H지 않습니까? H 되지 않습니까? H 대는 중간 밝기입니다. 자, A 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지는 부위는 가장 어두운 부위가 될 것입니다. 자, I 대는 얇은 마이오신, 액틴 세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밝은 부위가 될 것입니다. 다시, 자, H대는 중간 밝기, A대는 가장 어둡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A대 변함이 없다, I대 좁아진다, H대 없어진다.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근섬유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근섬유에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분포하지는 않는다. 자, 근섬유에 미토콘드리아 있죠. 미토콘드리아 있으니까 거기서 유산소 과정을 통해서 ATP를 만들 거지 않습니까? 자, 근섬유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 자, 근섬유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근이랬습니다. 자, 간단히 필기해 보겠습니다.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입니다. 자, 골격근 같은 경우는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수의근이랍니다.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심장근과 내장근은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수의근이라고 했습니다. 자, 골격근 수의근이다. 내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신경이 와 있습니까? 체성신경이 와 있겠죠. 체성신경이. 자, 불수의근이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인다. 왜? 자율신경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트레이닝을 하면 커지게 되는 그 근육은 어느 것입니까? 자, 골격근과 심장근은 트레이닝을 하면 커진다 했습니다. 커진다 했습니다. 자, 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골격근과 심장 같은 경우는 횡문근이랬습니다. 횡문근. 자, 내장근은 민문이근, 평활근이랬습니다. 평활근. 자, 요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섬유는 우리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 자, 운동선수나 일반인이나 근섬유 주위의 모세혈관은 거의 동일하다. 자, 트레이닝을 하면 모세혈관, 마이오글로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할 것입니다. 증가할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근섬유 위에 운동신경이 접합되는 지점을 운동종판이라 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근육의 형태 분류에 대한 내용 중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겠죠. 자, 직은 틀린 것은, 자, 직은 속근입니다. 직은 수축 속도 느리고 속근은 빠릅니다. 피로에 대한 저항, 직은 피로에 대한 저항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높다고 했습니다. 높다고. 자, 속근은 낮다. 자, 직은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속근은 적다. 자, 지구성 운동에 적합한 직은 짧고 강한 순발력 운동에 적합한 속근.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속근 섬유의 특성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마이오신 ATP아제의 활성화가 높다. 근수축 속도가 빠르다. 피로에 대한 내성이 높다. 근형질 세망의 칼슘 방출과 흡수 능력이 높다. 자, 지금 틀린 부분은 3번입니다. 3번. 자, 근데 제가 정리를 안 했던 부분이 마이오신 ATP아제의 활성이 높다. 그 부분과, 자, 이 부분은 근수축 속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근수축 속도와 ATP아제의 활성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근형질 세망의 칼슘 방출과 흡수 능력이 높다. 자, 이 부분도 백근섬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칼슘, 속근의 칼슘과 관련돼서 근형질 세망의 칼슘의 흡수 능력, 그리고 방출 속도가 빠르다. 자, 그리고 하나 더 ATP아제가 ATP 분해하는 효소지 않습니까? ATP아제 효소의 활성이 높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축 속도가 빠른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직은 섬유의 특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똑같은 문제죠. 마이오신 ATP아제 활성이 높는 게 아니고 낮겠죠. 낮다. 자, 근수축 속도가 느리고 필요에 대한 내성이 높고, 자, 근형질 세망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근이 근형질 세망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근세사 활주설이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한 것은, 자, 요 부분 조금 전에 정리했죠. 안정, 액틴과 마요신이 분리되어 있는 안정, 자극결합, 어떤 자극입니까? 신경 자극이 전달되니까 액틴과 마요신이 결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신경 자극이 주어지면 근육과 신경 연접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게 되면 근형질 세막 내의 소포에서 칼슘이 분비된다. 칼슘이 분비되면 칼슘의 감수성을 가진 트로포닌이 트로포마이오신 위치를 변화시켜서 액토마이오신 복합체가 형성된다. 여기까지가 자극결합 단계였습니다. 자, 수축 단계는, 자, ATP가 분해되고 그 액틴이 마이오신 위로 미끄러지는 게 수축. 자, 그리고 재충전 이완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이완 단계에서 이제 칼슘이 다시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소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안정, 자극결합, 수축, 재충전, 이완 요 단계 정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력 트레이닝 초기. 자, 초기입니다. 초기의 근력 향상의 주된 요인은 신경적인 요인입니다. 신경적인 요인. 자, 후기는 근비대입니다. 후기. 자, 초기는 신경적인 측면, 후기는 근비대입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 하게 되면 초기에 근육 크기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지만 2, 3주 또는 한 달 정도만 해도 힘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 신경적인 측면입니다. 그 이후에는 근비대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2번. 그 지구성 훈련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근섬유 내의 생화학적 변화로 관련성이 적은 것은, 자, 근섬유 내에 모세혈관의 밀도가 증가하여 산소, 이산화탄소 및 포도당과 같은 화학물질의 확산 및 이동 거리가 짧아진다. 자, 일단 트레이닝 하면 뭔가는 몰라도 일단 모세혈관 증가, 이 부분 모세혈관 증가, 특히 유산소성 트레이닝 통해서 모세혈관 증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 맞는 것입니다. 자, 근섬유의 모세혈관 밀도는 타입 1보다 타입 2 섬유에서 더욱 현저하게 일어난다. 자, 타입 1이 뭡니까? 타입 1이 지근입니다. 접근이죠, 접근. 자, 타입 2는 뭡니까? 타입 2는 속근입니다. 속근. 타입 2도 A, B로 나뉘지 않습니까? A는 중간 섬유고 B가 속근의 형질을 가진 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속근, 백근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혈관 밀도는 유산소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산소성, 지구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지근이 유산소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속근은 순발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혈관 밀도는 타입 1에서 더 현저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내의 유산소성 효소의 증가, 산화효소의 증가가 이루어져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전달계 효율성이 좋아진다. 자, 이 부분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부분이죠. 자, 유산소 시스템은 크랩스 사이클과 전자전달계로 이루어진다. 자, 4번 마이오글로빈의 농도가 증가하여 마이오글로빈, 산소 운반물질, 헤모글로빈이 준 산소를 근육에서는 마이오글로빈이 운반한다 했습니다. 근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좋아진다. 맞는 것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지문이 길다고 해서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풀어보실 수가 있고,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시는 것 가지고 풀려고 하시면 됩니다. 자, 모르는 건 찍어야겠지만 그 아시는 걸 통해서 이제 확률을 갖다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고유 수용기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고유 수용기. 자, 고유 수용기 하면 생각나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방추, 건방추, 관절 수용기가 있겠습니다. 근육에 있는 근방추, 건에 있는 건방추죠. 건방추를 골지건 기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근방추는 길이와 관련돼서 건방추는 근육에 가해지는 장력을 감지하고 부상을 방지한다고 했습니다. 부상 방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뭐는 힘줄 섬유에 둘러싸인 고유 수용기, 힘줄, 건이잖아요. 건에 둘러싸인 고유 수용기로 근육과 힘줄 섬유의 연접 근처에 위치하는 건 섬유의 작은 타발을 지니는 감각 수용체이다. 자, 여기 건도 나와 있고 힘줄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골직원 기관입니다. 자, 지금 고유 수용기 하면 근방추, 건방추, 관절 수용기 있다. 자, 지금 운동 다니고는 틀린 것이죠. 자, 근방추, 근길이, 고유 수용기는 관절에 가해지는 뭐 압력이나 속도라든가 가속도 등을 갖다가 그 정보를 갖다 제공하는 것을 관절 수용기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감각 수용체는 실제로 과도한 장력, 여기 장력 나왔습니다. 과도한 장력,
장력을 저지하며 상해 가능성을 줄이는 보호 기능, 상해 가능성을 줄인다. 자, 부상 방지죠. 자극이 일어날 때 주동근을 억제시키고 기란근을 흥분시킨다. 자, 요 지문, 지금 이 지문에 고유수용기 관련돼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고유수용기 중, 자, 골직은 건방추입니다. 건방추는 과도한 장력이 발생했을 때 상해를 갖다가 줄이는 역할 한다. 두 번째, 어떻게 주동근을 억제시키고 기란근을 흥분시켜 상해를 갖다가 예방을 한다. 골직건 기관 건방추였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건에 있습니다. 근육에 있는 게 근방추, 근길이와 관련된 걸 되어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근수축의 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자, 단축성 수축. 자, 근수축하면 기억나야 될 것이 정적 수축과 동적 수축이 있었다. 정적 수축의 대표적인 게 등척성이었습니다. 등척성 수축. 동적 수축과 관련돼서 등장성 수축과 등속성 수축이 있었습니다. 등장성 수축은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이 있었다. 자, 단축성 수축을 다른 말로 구심성 수축, 신장성 수축을 다른 말로 원심성 수축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단축성 수축. 자, 동적 수축이죠. 동적 수축의 등장성 수축입니다. 단축성 수축은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으로 가장 기본적인 수축 작용에 해당된다. 맞다. 등속성, 관절각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 근수축을 말한다. 맞다. 자, 여기 보십시오. 등속성, 속도가 일정하단 말이지 않습니까? 자, 움직이는 속도가 동일하다. 맞죠? 등장성은 뭡니까? 등 일정하다. 장력이 일정하지 않습니까? 장력. 자, 신장성. 모든 범위에서 최대 근력을 발휘하는 운동으로 부상의 위험이 적은 수축을 말한다. 자, 이 부분 모든 범위에서 운동 범위에서 최대의 근력을 발휘하는 운동은 등속성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등속성 운동, 사이벡스와 미니진 같은 운동이 그 기구를 이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등척성 수축, 등척성 근육이 힘을 발휘하지만 근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근 길이 변하지 않으니까 정적 수축이죠. 등척성 수축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근수축의 유형에 대한 설명. 등척성. 자, 근길이 변하지 않는 등척성입니다. 자, 등척성 수축은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운반하거나 벽을 미는 경우 형태이다. 맞죠? 자, 등장성 수축. 자, 벽을 민다. 근길이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등척성, 정적 수축입니다. 등장성 수축은 외부의 저항이 일정한 상태, 장력이 일정하죠. 외부의 저항이 일정한 상태에서 근육이 짧아지는 수축 유형이다. 근육이 짧아지는 것도 있고 길어지는 것도 있겠죠. 등속성 운동은 근력 훈련이나 재활 트레이닝 활용되지 못한다. 자, 활용됩니다. 자, 신장성 수축은 근섬유 미세구조의 손상을 초래하여 운동 후 근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 신장성 수축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DOMS, 발생 지연성 근육통. 자, 신장성 수축과 관련돼서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한번 듣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발생 지연성 근육통 DOMS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등산 내려오는 게 힘들다고 하죠. 자, 웨이트 트레이닝 해가지고 2, 4일 정도, 2, 3일 정도 있다가 근육통이 오는 것을 발생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합니다. 신장성 트레이닝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자, 관절각이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 동일한 속도, 등속성이죠. 동일한 속도. 자, 요 부분, 근육계와 관련돼서 나올 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근육의 구조. 근육은 근섬유는 근원섬유는 근세사는 액틴이 마이오신 위로 미끄러지면서 수축한다. 자, 여기까지 다시. 자, 근육은 근섬유로 구성되어 있고, 근섬유는 근원섬유는 근세사는 액틴과 마이오신이 있다. 자, 액틴이 마이오신 위로 미끄러지면서 근수축을 한다. 자, 근수축과 관련돼서 정적 수축과 동적 수축이 있다. 정적 수축 대표적인 게 등척성 수축, 등척성 운동, 동적 수축과 관련돼서
등장성 수축과 등속성 수축이 있었다. 자, 근수축과 관련돼서 근세사 활주설에 대해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안정, 자극결합, 수축, 재충전, 이완 생각나셔야 됩니다. 자, 요 부분 관련돼서 특히 자극결합 단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칼슘의 역할과 관련돼서. 자, 근섬유. 근섬유하면 뭐 생각나야 될 게 접근과 백근이다. 자, 접근, 다른 말로 지근, 백근, 다른 말로 속근, 타입 1, 타입 2. 자, 기억나셔야 됩니다. 자, 요 정도 하시면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꼭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빠졌는데 어째 보면 신경계에 넣어야 할 부분인데 제가 근육에 넣었는데 뭐였습니까? 고유 수용기가 있었습니다. 자, 근방추, 건방추, 관절 수용기가 있었다. 근방추, 건방추, 관절 수용기가 있었다. 자, 요 부분만 딱 정확하게 하시고 요 외에 거 나오시면 요와 관련돼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지문이 나올 테니까 이를 유추해 가지고 그 확률을 갖다가 높여 나가시기 바랍니다.